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302만 9,285명이고 123만 8,641세대로 세대당 인구수는 2.45인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 경제 자유구역 개발 등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은 남자가 50.3%, 여자가 49.7%로 대등한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인구 중 65세 고령자가 2001년에는 5.6%, 2019년에는 12.7%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인구수는 2000년에는 3.09명에서 2019년에는 2.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350만 명이었으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인구는 약 20만 명이 감소한 330만 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간구조. 대안별 검토를 살펴보면 대안 1, 2, 3 총 3개가 있어요. 이 중에 대안 1을 결국에는 선택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간구조의 현황과 생활권,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도시발전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를 반영하고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으로 3도심 기능 강화 및 철도 중심의 9도심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고려한 대안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안위를 살펴보면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3도심, 공항철도 및 인천 지하철 중심의 5부도심, 지역 발전을 고려하여 8지역, 12지구 중심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비교해보면 5부도심에는 청라와 계양, 8지역 중심에는 주안, 계산이 새롭게 지정된 만큼 이 지역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공간구조를 설정했고요.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 공항철도 및 인천 지하철 중심, 지역별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상업, 업무 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구 중심은 시민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근린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중심지별 특성화 방안을 보면 중심지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주변 중심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했고요. 3도시민 9월은 GTX 역사 중심의 공공행정 및 복합 환승 기능을 수행하고요. 송도는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국제 업무 중심 강화, 부평은 입지, 교통, 군 이전적지 개발과 연계한 상업 중심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5부도심을 보면 동인천은 역사 문화 관광 기능을 특화, 청라는 국제금융, 업무, 문화 기능 특화, 영종은 해양 레저 관광과 항공산업의 복합도시 조성, 검단은 서북부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공간 조성하고 계양은 동북부 행정, 업무, 상업 기능을 강화합니다. 8지역을 보면 주안 등 지역 중심은 중심지별 상업, 업무, 주거의 기능 강화를 중점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심곡 등 지구 중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하여 컴팩트 시티로 조성을 합니다. 발전축 설정을 보면 도시 발전축은 철도 및 광역도로 중심의 지역 연계를 위해 4개의 발전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미래성장축은 송도를 중심으로 동인천에서 고양, 남동에서 김포에 2개 발전축을 설정했고요. 도시 공간의 내외부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국제기반축은 인천의 입지적 강점 및 국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제금융, 업무, 문화기능 강화 축을 설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했어요. 도시재생축은 경인선축인 동인천, 9월, 부평, 부천, 다음으로 인천대로축, 인천내양, 주안, 가정, 서울, 경인선축과 인천대로축 2개의 재생축을 설정해서 도심 및 지역산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수도권의 서부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 평화벨트축은 남북 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송도에서 영종, 강화, 개성을 연결하는 축을 설정하고요. 인천 도심과 연결성을 확보하여 서해 평화협력 시대에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볼게요. 대중교통 중 지하철 이용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버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은 승용차 분담률보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승용차 분담률이 높고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도. 타 광역시 대비 철도 시설이 부족해요.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을 보면 검단 신도시, 청라지구, 남동구를 뽑을 수 있고 실천 전략으로 보면 인천 중심의 철도망과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에서는 어디서든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을 확충을 해야 된다. 광역철도망 계획을 보면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하고요. 인천발 KTX 활성화, GTX B노선과 D노선을 구축을 하고요. 인천의 서남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2 경인선을 신설을 하겠다. 장래 통일 및 대륙횡단 철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영종 강화선 및 검단 강화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내부 철도망 구축, 인천형 트램 구축을 위한 노선 계획,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의 추가 노선 신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기반 마련을 보면 GTX 환승 역사를 활용한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특히 GTX B노선, D노선의 환승 역사를 활용한 역세권 중심지의 복합 환승센터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 및 산업.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GRDP는 연평균 4.7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최근 10년간 인천광역시의 GRDP는 연평균 4.5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연평균 마이너스 0.16%로 감소하고 있고 2019년 기준 4.7%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관련 업체는 23개소가 입지해 있고 투자액은 약 6,700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수출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3개 국가산업단지와 12개의 중소규모의 일반산업단지, 2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약 11,000개의 업체에 16만 8천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2019년 현재 12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농가 및 농업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경지 또한 감소 추세로 나타납니다. 가축사육농장은 한우사육농장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돼지와 닭의 사육농장이 크게 감소했어요. 어업 및 어업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천국제공항 여객 및 화물 항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경제 회복세와 중산층 증가로 인해서 가태지역 신흥국 항공여행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산업의 문제점 및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첨단산업 융합 활성화 및 신산업 발굴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소득 및 소비 양극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외 소비 증가.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는 큰 그림에서 미래 첨단 산업 공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로 바이오 거점 도시를 위한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두 번째, 로봇 산업 혁신 성장 추진. 세 번째, 소프트웨어 융합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산업 활성화. 네 번째, 첨단 미래 산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다섯 번째, 데이터, 네트워크 5G, 인공지능과 같은 AI의 중심지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다. 여섯 번째로 의료기관을 살펴볼게요. 먼저 상급 종합병원은 3개가 있고요. 대학병원급은 1개, 종합병원급은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송도 국제도시에 1000병상 규모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2027년에는 청라 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 아산병원 청라가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주거환경 계획을 보면 인천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은 100.2%이며 타 시도와 비교할 경우 서울시에 비해서는 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 및 기타 광역시 평균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전체 63.6%를 차지하고 다세대 주택이 23.4%, 단독이 9.5%고요. 문제점 및 여건 변화를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택 보급률 또한 2022년 현재 97.9%로 높지 않기 때문에 2035년까지 인구 증가, 핵가족화의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평면, 조경, 시스템, 커뮤니티 등이 완비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규 아파트 선호에 따른 원도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공급이 부족한 동구, 중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보다는 송도, 청라, 영종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화로 주거 약자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면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 북부 지역은 검단 신도시, 검안지구 등 공공사업 외에
다수의 민간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고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이에 대응하는 주택 보급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계획은 신규 택지는 약 31만 호, 원도심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약 7만 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총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천의 위상이 서울의 위성도시 혹은 배드타운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가 인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인천에는 정부 행정시설은 물론 국립문화시설들도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는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인천만 서울에 가야 한다. 수도권 규제의 여파로 산업 기반이 유출되는 와중에 인천시가 20년 전부터 육성해왔던 바이오 산업 허브를 정부에서는 정치 논리로 충분히 안겨주었고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최고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 육성마저 경남 사천시에 내줬습니다. 인천 소재 국가공공기관마저 이전시키려는 와중에도 인천고등법원, 국립문화시설은 깜깜무소식이고 서울을 위해 수도권 매립지는 어떻게든지 잔류시키고 심한 공의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만 증설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2019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민사합의부만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이은 제2의 항구도시, 수도권 최대 해안도시, 한국 바이오 산업의 메카, 전세계 공항 순위 4위인 인천국제공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지자체 인구 4위, 24년 1월에는 드디어 인구 300만 명이 넘었고요. 이는 1980년 부산 이후 44년 만에 3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좋은 수식어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과거 마계도시라는 오명을 가진 인천이 현재는 대한민국 광역시 중 제1의 도시인 부산을 넘보는 수준까지 왔음을 대변합니다. 또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상업, 업무지구, 산업단지의 개발로 자족 기능이 향상되었어요. 대표 기업으로는 포스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티스 엘리베이터,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올림푸스 한국, 얀센백신, 교보데이터센터, 머크, BMW 드라이빙센터, 유진로봇, 코오롱 글로벌 등 많은 기업들이 상주해 있어 일자리 역시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1순위는 3도심으로 불리는 인천의 강남 송도와 서울과 가까운 원도심의 상징 부평, 인천의 경제, 문화, 행정의 요충지인 9월입니다. 다음으로는 5부도심인 영종, 청라, 계양, 검단, 동인천이고 그 다음은 8지역 중심인 연수, 주안, 계안, 가정, 거만, 오류, 강화, 소래, 논현, 마지막으로 12지구 중심인 신곡, 숭이, 하객, 간석, 가좌, 만수, 동춘, 서창, 남동, 규련, 길상, 영흥입니다. 당연히 3도심이 가장 큰 형님이고 5부도심이 둘째 형님, 8지역 중심은 셋째 형님이고 12지구 중심이 막내인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역으로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에 새롭게 입성한 지역인 청라, 계양, 주안, 계산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